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겁먹어가지고요. 결국은 이재명이가 어제만 해도 내가 오늘 뭐 그냥 유세를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서는 그 겁먹어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요. 지가 법원하고 좀 맞서는 모양새를 피우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체면치레 용 정도가 아니라 내가 깡이 있어. 그 깡은 깡이 아니죠. 법치를 무시하는 그야말로 이 무법천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질을 나쁜 피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나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다수당의 위치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김정은과 똑같은 세상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자, 반드시 야당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제 재판에 출석했는데 완전히 재판 출석을 선거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예,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전현희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망신을 당했어요. 서울시 선관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왜냐? 윤희숙 공보물에 전현희는 지각대장이야. 이렇게 이 공보물에 내용이 돼 있는데 요거 허위뉴스다 이거죠. 그래서 이의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무슨 소리야? 그거 허위뉴스 아니야? 그건 뭐 옳은 지적이야. 딱 말하자면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자, 전현희 측에서는요, 윤희숙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건 망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현희 관련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개항을이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고깃집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컵라면보다 살짝 나은 김치찜을 먹었어요. 근데 이 이재명이는요, 이 부르주아입니다. 완전히 우리 한우 소고기 등심을 먹었어요. 한우 소고기 등심, 웬만한 사람한테는요, 정말 희망사항이죠. 예, 그런데 이 한우 등심을 먹고 지가 보더라도 이거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삼겹살을 먹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금 여론이 그래서 개항을도 뒤집어지고 있고요. 이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가장 최근에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오차 범위 내로 지금 급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이재명이가 오늘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아주 그냥 A4 용지를 아예 들고 나왔어요. A4 용지를 들고 나와갖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4 용지를 들고 나와서 읽어버렸어요. 자, 평소에는 어떻게 됐죠? 예, 평소에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뭐 입장을 발표하고 그랬으면은 뭐 새로울 게 없죠. 그런데 평소에는요, 아예 말 한마디 안 하고 기자들이 질문해도 들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보시라고요. 아예 A4 용지 하나 써갖고 와갖고 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조선일보의 보도 성향을 보면은요, 역시 그래도 좀 신뢰성이 요 대목에서는 조선일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요, 지금 이 반응 위주로 법조계, 그 다음에 이 반응, 부글부글 끓고 이게 도대체 피고인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또 욕을 못해. 왜? 재판부 욕하면 나중에 판결을 내놓을 때 너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 죄질이 나빠. 요렇게 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못 건드려. 판사는 못 건드리고 검찰만 조지는 거예요. 검찰 독재. 선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우리 유권자들한테 소환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는 이거 역작용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조계 이 반응, 이 행태의 문제점, 요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해서 동아일보는 나름대로 균형 잡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지적한 것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데 이놈의 중앙일보는 이거 정체가 알 수가 없어요. 왔다리 갔다라는 게 중앙일보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일보는 말이죠. 얼마나 이놈의 신문이 할 일이 없느냐. 아니, 이재명이가 써온 A4 용지를요, 이재명이 전문을 실어주고 있어요. 별도로. 이거 중앙일보 이거, 아이고, 요거 신문, 그래도 채통을 다 깎이고 있어요. 이재명이 하나, 요거 때문에. 야, 이게 중앙일보 반성하십시오. 아니, 전문을 실을 게 없어서 이재명이가 아침에, 전 국민한테 독재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문을 게재하고 있는 중앙일보 보도 성향. 요거 정말 뭐 그래도요 중앙일보에 강찬호 논설위원 같은 분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얘기한 거 우선요. 난단하는 애 무도한 정권 심판하자. 그리고 또 이 초접전지 7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경남, 강원, 충북 초접전지 7곳. 그리고 후보자 실명까지 전부 거론했어요. 노골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예, 그 과반이 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초접전지 7곳 찍어달라라고 한 걸 보면 요것도 허위사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예, 이거 무슨 놈의 그냥 접전지일 수는 있는데 초박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요것도 허위사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별도로 고발 여부를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번 법률적 검토를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이번 이 총선과 관련해서 전부 정리해서 빨리 고발하라. 예, 고발하거나 아니면 선관위에 신고를 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초박빙 접전지가 어디냐? 경남 진주갑 여기 갈상돈. 여러분들 갈상돈 이름이나 들어봤어요? 예. 그 다음에 강릉의 김중남. 이것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충북 보은옥천에서 이재한. 이거 이재한이 뭐 저는 알아 이재한이 누군지. 예. 자기 아버지가 또 몇 선 했거든요. 계속 이번에 아마 세 번째 지금 이제 보은옥천에서 박덕흠 하고 붙는데 박덕흠하고 이재한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근데 여기를 갖다가 초박빙 접전지로 붙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그리고 서산 태안의 조한기. 요것도 마찬가지. 포천 가판의 박윤국. 여러분들 이름이나 들어봤어요? 그리고 충남 공주의 박수현. 이거 박수현이나 모르는 사람 없죠? 박수현하고 정진석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공주 부여는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굉장히 그 산속에 다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수세가 센데요. 그리고 경기 동주천 여기 남병근이 자 여러분들 이름이나 들어본 사람 인간들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 들어볼 정도 되는 사람은 박수현 정도. 그리고 충남 서산의 조한기, 그 다음에 이재한, 요 정도 절반이 여러분들 이름도 듣보잡더래요. 여기를 갖다가 초박빙 접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어제는 또 어디가 초박빙 접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배현진이가 초박빙 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수도권 접전지 11곳을 얘기하는데 서울 접전지. 아니 어떻게 해서 배현진 후보가 초박빙 접전지가 되냐고요. 송교하고. 요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로 초박빙 접진지야 좀만 몰아주면 돼. 이런 해서 이 중도층을 몰아오는 예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지저분한 작전이냐. 깔끔해야죠. 사람이 정직해야죠. 예. 자, 그래서 저렇게 그러면서 말이죠. 주변에서 출석하지 말라.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는데 1분 1초 천금? 아니 무슨 쓰겠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또 검찰을 욕해요. 제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다. 아니 오늘 법정에 나오라는 게 검찰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나오라 했잖아요. 구인장 발부한다고. 그러니까 놀래가고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 쪽의 반응을 보면은 이 대표 본인이 잘못해서 받는 재판인데 윤 대통령과 엮어서 부당하게 재판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재판기를 잡고 출석을 명한 재판부를 비난했다가는 향후 선고 결과 등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법원 앞에서는 고개 숙이는 모습으로 검찰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해석들을 하고 지금 법 쪽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다시 용산역으로 가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두할 적에는요, 한 20여 명 개딸들이 나왔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부장판사, 김동연 부장판사잖아요. 이 부장판사를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 유동규가 나오니까 헛웃음을 터뜨리고 탄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이 참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아예 그냥 상세하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요약해서 보도하고 있고 풀 텍스트까지 보도하고 있는 중앙일보 반성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 나오려고요. 재판기를 계속해서 총선 이후로 조정해달라라고 했지만은, 예, 그건 특혜 때문에 안 돼. 구인장 발부하겠어. 예, 요러니까 알 수 없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관위 이번에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선관위가 열이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선관위가 드디어 유튜버, 바로 이거죠. 자, 유튜버 여러분도 그 대목, 새벽 1시, 새벽 3시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마 안 보신 분이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자, 그 동영상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투표함 이 봉인지를 뜯어가지고, 예, 이 투표지를 새롭게 집어 넣는, 그래서 부정선거를 연상시키는,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께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카일리 데일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약 압축해서 요 사실을 보도하고 선관위 입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야. 요게 다른 게 아니고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야. 그리고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대놓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부정선거 의혹 행위를 한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선관위에서는요, 요거는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다. 이 문제가 된 이 은평구 선관위가 6일 오후 5시쯤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 통을 인계받아서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접수한 관계로 7일 새벽 1시 50분쯤 접수 처리가 완료가 돼서 새벽 2시 33분부터 3시 45분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 야, 요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까지만 발표를 했는데요. 자, 방금 전에 선관위가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데요. 요거를 최초 보도한 유튜버를 고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고발했느냐?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선동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 형법 137조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반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은평구 선관위는 법규에 따라서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관위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발생했고, 예, 그래서 국민을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 불신을 조장해서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 투표를.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평경찰서에서 요 관련 업무를 이제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발 또는 이런 보도가 상당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부정선거 요인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긍정적 측면을 우리가 또 인정은 그거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도 그거는 인정해야죠. 선관위가 아니 국정원에서 사전투표 부정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강행하는 꼴을 보십시오.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건 북한 해킹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으니 요거는 아니 되고 우리가 감사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냥 몇 달을 질질 끈 선관위. 이거 아주 나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타하고 지적하고 모니터하고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 여러분들의 노력이 계속 끊임없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현희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요걸 보면 뭐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전현희. 예. 바로 이겁니다. 전현희, 이 내용은요, 제가 이제 최대한으로 키우겠는데, 윤희숙이가 말이죠, 이 공보물에다가 전현희가 지각대장이었다. 요런 말을 지금 넣어서 공보물을 돌린 거예요. 권익위원장 시절엔 상습 지각, 성동구민 거짓말로 속인 전현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돌려보낸 겁니다. 이거 이제 공보물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전현희가 열받으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이야.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조사했더니 허위사실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불법이 없어. 그래서 개재도 돼. 요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윤희숙한테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 딱 나오죠. 서울시 선관위원회 후보자 윤희숙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내용 통보. 이의 제기일이 4월 1일.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원회 전현희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래서 윤희숙이가 전현희 이 재임시 선거 공보에 게재한 지각대장. 그러니까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은 238일 중 90% 이상 늦장 출근. 서울 청사 9시 이후 출근은 97%. 9시 넘어서 출근은 93%. 요거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관위 결론이 뭐냐. 이유가 없어. 기각한 거예요. 이의 제기자가 제출한 자료들, 그리고 후보자 윤희숙의 소명 자료들, 감사원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 윤희숙이가 후보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가 어렵다. 완전히 망신당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 중동을 여기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사항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가 바로 성동을에 최소한도 중도층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감사원의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전면적으로 공개가 시작됐는데 감사원에서 봤더니요. 지금 이제 이 세종청사 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한 날 89일 중에 83일 93.3%를 지각했고 2021년부터 작년 7월까지 하루도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만 감사원은요. 기관장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 개념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점검 결과 그 실태를 감사보고서에는 게재한다. 그러나 별도의 주의와 같은 행정처분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희숙이가요. 책자형 선거 공문에 이런 내용을 쭉 하면서 지각대장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 선관위에서 전혀 해당 무근이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전현희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현희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윤희숙이의 내용을 선관위에 뭐라고 그럴까요? 가지고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은 이거 거꾸로요. 그러면은 윤희숙은요. 전현희를 무고죄로 또 고발하십시오. 자,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에서 전현희가 당선되더라도 이거 무고죄로 걸어놓으면 당선 무효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재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이다. 예. 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항을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가요. 경인일보 의뢰로 2일, 3일 날 조사한 내용이 지금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원희룡하고 이재명하고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49.2가 이재명이, 원희룡이 44.0. 그래서 지지율 차이가 5.2%. 오차 범위 내 경합이 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는요. 지금 안정권 후보가 지난 7일 날 사퇴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2, 3일이기 때문에 안정권이가 있을 텐데 안정권이가 한 2% 차이, 2% 정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안정권 2%,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의 미래, 여기도 2%예요. 최창원이. 각각 2% 정도가 나왔는데 이 2%를 더하면 46%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49.2%니까 불과 3.2%.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드린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3.9가 있었는데 3.2로 좁혀지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비례정당에서는요. 국민의미래가 31.2, 민주가 27.7, 조국혁신이 20.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42.4, 예, 부정평가가 52.9, 그리고 정권 심판 선거가 49.4, 야당 심판 선거가 39.4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원희룡 지금 이제 후보가 말이죠. 지금 명농전에서 이길 경우에는 일약 최고의 차기 잠룡으로 아주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